근데 제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 원래 뭐 특별히 언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매불쇼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매불쇼에 출연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림과 동시에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어준 씨에 대해서 거의 매일같이 공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덩달아서 지금 매일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세 수위가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이 이걸 실었죠. 장동혁이라는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은 독재, 정청래는 김어준 똘마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인데 김어준 똘마니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다 써주니까 지금 이 집회를 언제 했냐? 어제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면 좀 호응이 적을까 싶어서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세력의 지지가 가장 강한 지금 대구로 찾아가서 이렇게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독재는 윤석열이가 독재를 했고 더 독재를 강화하려고 내란을 일으켰다가 지금 파면이 돼서 감방에 가 있는데 윤석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대통령 내란을 종식시키라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보고 독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 당대표는 김어준 똘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따옴표를 잘 달아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면 사람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일 김어준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지금 경향신문에서 기획기사를 실은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김어준 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아주 한심한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이 조용헌이라는 동양학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이재명, 정청래, 김어준 삼통시대 이 스카이대 반란인가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좀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사람이 3명이었죠. 이재명은 독재, 정청래는 김어준 똘마니 이러더니 조선일보에서는 동양학자의 칼럼이 오늘자로 실렸습니다. 9월 22일자죠. 이재명 대통령은 뭐 당연히 대통령이고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이니까 여의도 대통령 이런 공격을 하고 있죠. 김어준 씨까지 끼워 넣어서 삼통시대. 자,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비스카이대 반란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대학이 왜 나옵니까? 자, 삼통분립이라 가장 그럴듯하다고 합니다. 용산의 이재명, 여의도의 정청래, 충정로에는 김어준이라는 삼통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온다. 바람직한 현상인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뭐 이렇게 완충장치를 두긴 했지만 제목 자체나 내용 자체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통의 학벌상 특징은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흥미롭게 이재명, 정청래, 김어준 3명 모두 비스카이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걸 왜 주목합니까? 이런 걸 칼럼이라고 실어줍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건데 지금 이 3명은 자 이재명 대통령도 60이 넘었죠. 정청래 대표도 만 60입니다. 자 김어준 씨가 68년생이니까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지금 대학교 입학한 지 40년 안팎의 사람들을 대학교 입학 때 이야기 성적을 갖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3명의 공통점을 비스카이 대학 출신이라고 구분을 합니까? 그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구분한 것도 웃긴데 보면 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정청래, 김어준 3사람은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용을 써야 했다. 정청래는 불도 질러봤고 마포에서 학원으로 시작한 인생이다. 김어준은 애들 장난 같았던 딴지일보부터 시작해 낙곰수까지 잡초와 투쟁의 연속이었다. 와, 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운동권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마포에서 학원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하자마자 너무 강의를 잘해갖고 학원에 수강생들이 몰려들었고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65년생이니까 2004년이면 만으로 39살 아닙니까? 잘 나가던 학원 원장에서 30대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했는데 옛날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갖고 불도 질러봤고 그리고 김어준 씨한테 애들 장난 같았던 딴지일보부터 시작해서 낙곰수까지 잡초와 투쟁의 연속이었다. 시대 변화를 앞서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잡초와 투쟁의 연속이라뇨. 이분은 동양학을 전공했다는데 사고의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한심합니다. 게다가 밑바닥부터 용을 쓰고 올라온 사람의 특징은 2가지다. 기존 체제를 과도하게 적대시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아스팔트 전투력이다. 반대로 보수층의 엘리트 기준은 지나치게 학벌과 고시의 울타리에 갇혀있다.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단점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지 않는 3명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서울대 나온 사람 없으면 연고대라도 나온 사람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아주 유치원생 수준의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칼럼인데 이걸 조선일보가 떡하니 지금 칼럼이라고 실어놨습니다. 지금은 시비 걸다 못해 이제 학벌까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장동혁이라는 사람, 그렇죠. 조용원 기준에서 보면 엘리트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는 아니죠. 장동혁은 서울대 출신이고 송원석도 고시 출신이죠.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고 송원석도 뭐 행정고시 출신일 겁니다. 둘 다 고시
고시 출신인데 그 명문대 나와서 고시 합격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실은 송원석 칼럼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지배할 자격을 갖춘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 수준을 한번 보세요. 또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는 윤석열의 지적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정치인을 대학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가 자수성가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조롱거리처럼 이렇게 취급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전부 다 대통령 되고 당대표 되고 가장 유력한 언론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수준의 한심함과 천박함에 놀랄 따름입니다. 이런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시대 정신 을 앞서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정말 뛰어난 정치인에게도 대학을 안 나왔다고 그렇게 놀려댔던 거 아닙니까? 주류 언론에서. 지금은 사법고시가 아니라 지금은 로스쿨 체제고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간 지 한참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고시에서 50명 뽑을 때 합격했습니다. 그 서울대 법학과 출신들도 합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한참 어린데도 구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학력으로 사법고시에 그 당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대학 입시 성적 갖고 평가하는 이런 한심한 인식을 이렇게 버젓이 드러낸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은 공격하다 못해 이들이 스카이 출신이 아니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관이죠. 이 공격은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은 김어준을 무너뜨려야지 된다는 김어준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재명, 정청래 두 정치 지도자를 공격해서 정치 혐오를 유발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8월 18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여 전에 시사저널에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얼굴들이죠. 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일반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유시민 30.6. 옛날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을 따로 물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국종, 손석희, 김어준, 유재석, 문형배, 유흥식, 이재용, 법륜, 정광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유시민, 이국종, 김어준, 손석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은 김어준 씨를 서울대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김어준 씨가 하는 역할,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를 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3등, 일반 시민은 4등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중동이나 손석희 씨 제외하고 신문 출신 언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신문사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김어준 씨를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올해도 평가했더라도 김어준 씨가 1, 2위를 다퉜을 겁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김어준 씨는 일반 국민 조사에서 4등을 차지했고 전문가 조사에서도 4등을 차지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 있더라고요. 자기를 공격하고 싫어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한다.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지 못한다. 저들은 자기의 기준을 그런 서울대 출신 또 혹은 스카이 출신으로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수준 낮은 칼럼을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나요? 2020년에는 언론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1등과 2등을 손석희, 김어준 두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이건 2020년 조사인데 질문 자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입니다. 손석희 1등, 김어준 2등, 유시민 3등입니다. 이것은 5년 전 조사인데도 김어준 씨는 이때 이미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도 김어준 씨가 2등을 했네요. 여기에 보면 신문인이라고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S 당시 사장, 당시 MBC 사장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김어준 씨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국민들이 평가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일개 유튜버라고 폄하하면서 김어준 씨에 대한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 이야기를 한 게 우연이 아닌 게 모든 언론이 일제히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할 때 매불쇼가 그걸 주제로 다뤘고 다른 분들이 출연을 많이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출연 요청이 와서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럴수록 여기에 대해서 좀 김어준 씨를 지켜주려는 그런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이런 목소리도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창을 보면 김어준 씨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또 역으로 김어준 씨가 이재명, 정청래와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지금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조선일보 1999년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조사면 1997년 조사를 보겠습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9년째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언론사주 제외 뽑혔습니다. 9년 연속이고 그 다음에도 1등을 차지해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때는 조선일보가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기 주필이
9년째 1등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대단히 영예스러운 일이고 김대중 씨가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별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0명 중에 보면 2위가 유군찬 9시 뉴스 앵커, 3위가 이인용 MBC 뉴스데스크 앵커, 4위가 박권상 동아일보 시사저널 주필, 5위가 엄기영 MBC 정치부장, 6위가 유군일 조선일보 논설주간, 7위가 김중배 전 한겨레 신문 사장, 8위가 조갑재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 이런 10위가 김영희 중앙일보 상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10거래는 신문인이 6명, 방송인이 4명 들어갔는데 언론사별로는 조선일보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자랑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조사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조사에서 이미 5년 전에 조선일보 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안에서 저널리스트는 신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안에 2020년 조사에서. 그리고 김어준 씨가 여기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 김어준 씨는 아마 1등 아니면 2등일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자기 자사 소속의 김대중이 10년 연속 9년 연속 1등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전달하던 조선일보가 이런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인식, 평가는 외면하고 김어준 씨를 언론인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어준 씨가 스카이를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조롱하는 그런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공격의 어떤 수준이 얼마나 더 바닥으로 들어갈지 알지 못할 일입니다. 이러니까 김어준 씨가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 자녀 표창장 문제로 멸문지발을 당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유시민 작가님도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말 한마디 김문수 후보 부인 이야기 했다가 십자포화를 받고 아주 그냥 큰 타격을 받을 뻔했죠. 집중 공격을 받고 아마 엄청난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야, 이제 내가 나가갖고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아마 유시민 작가님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의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서 공격하는 언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말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차단해보겠다, 이런 이유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 당연히 김어준 씨는 이런 공격에 개의치 않는다고 하니까 또 쫄지마 하는 게 또 김어준 씨 또 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이 당분간 이런 파상 공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김어준 씨가 이런 본인에 대해서 필요한 이런 쓴소리, 애정어린 쓴소리는 잘 받아들여서 좀 개선을 하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공격, 정치적인 공격, 이런 조롱 수준의 공격은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계속해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김어준 씨 이야기로 이 방송을 시작한 게 지금 며칠째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321명 참여하고 계신데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표범님, 총수는 조중동 경향 한겨레 아무리 나불대도 신경도 안 쓴다. 역사적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진리를 믿고 저런 컨셉으로 작업을 한다. 달별애님은 유시민 최강욱 노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화력이 김어준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KBS, 조선일보, 똘마니 등은 내란에 한 거 있냐? 조명운동님, KBS는 언론이 아니다, 안 본 지 꽤 됐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소확행님, 시겁하셨다고. 손그림님, 새삼 김어준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김어준 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나서 파안대소 막걸리를 마시면서 두 내외가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실렸었잖아요. 이낙연 측에서 공개를 한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막 밑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제가 또 우리 민주진영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전히 좋아하고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을 저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또 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제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 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연성 쿠데타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다니고 아주 거침이 없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인간 사냥식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고 나라가 쪼개져 갖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김주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수 언론의 공격과 검찰의 되치기가 두렵다는 이유로 김주원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면 보수 언론이 난리를 치고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쳤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으로 윤석열을 방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왜 그런데 쫌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 기본권, 그런 거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고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서 검찰이 연성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보수 언론하고 결탁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수석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쫄아서 그랬습니다. 김주원 수석이 쫄았습니다. 그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검찰권으로 계속 저항을 하면 윤석열을 해임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저항을 하고 윤석열이 수사권을 동원해서 검찰총장에 있는 수사권을 동원해서 하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정말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쿠데타의 의지를 드러내면 윤석열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느냐? 그럼 대통령 아니면 누가 조치를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대통령밖에 조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국민의힘과 이 기득권 세력, 또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이 신문 중심의 언론, 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좁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쫄아서 손을 못 썼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겠어요. 근데 일개 개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김어준 씨가 이 공격을 지금 다 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대견한 일이죠. 웬만하면 쫄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를 높이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윤석열을 두려워한 이유가 윤석열이 워낙 폭력적이고 무식하고 막대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성인이 아닌 이상 크든 작든 약간의 결함이라든지 약점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 약점을 공격해서 파고들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무서워서 윤석열에게 벌벌 떤 겁니다. 김어준 씨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도 만약에 약점이 있었다면 벌써 털려서 아마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김어준 씨랑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김어준 씨랑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제 고등학교 후배도 있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그렇게 잘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고 정말 김어준 씨 가족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 나오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걸로 시비를 안 걸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기득권과 언론이 김어준 하나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인 상황에서 약간의 흠집이라도 잡히면 약간의 약점이라도 잡히면 그야말로 그 다음날 바로 나락으로 갑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 기득권의 김어준에 대한 공격이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어준을 죽여야지만 김어준을 제거해야지만 뭔가 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 씨가 제거되지도 않겠지만 김어준 씨가 제거된다고 해서 뭐 민주시민들이 지금의 생각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가 타겟이 돼서 지금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 뭐 어떤 또 엉뚱한 소리를 써놨나 이렇게 보다가 아까 그 조용현 살롱이라는 그 칼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수준 낮은 칼럼을 아직도 싣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 태평로 칼럼 내란 프레임 약발은 끝났다. 내라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내라는 윤석열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인데 무슨 프레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프레임은 자기네들이 맨날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남들에게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프레임이란 단어가 입에 붙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헌법학자 차진아 고려대 교수 인터뷰를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까지 포함해서 김윤덕이 만난 사람에서 이재명 전담재판부는 합헌인가 위헌인가 독재로 가는 문 막아야. 이 차진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뭐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차진아입니다. 차진아는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윤석열의 어떤 헌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조희대가 이끄는 대법원 그리고 지기현이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고 이재명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또 헌법에 팔아갖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을 또 대서특필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는 뻔뻔함입니다. 그리고 과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경향이나 한겨레는 뭔가 하려고 하면 맨날 속도를 조절해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차진아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몇 명 있죠. 뭐 차진아, 황도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갖고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같은 데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뭐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점잔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울어지죠. 얘네들은 체면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데 경향신문은 맨날 경향신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경향신문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경향신문이 최근에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어준이고 그러니까 김어준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죠. 매일같이 수만 건의 뉴스가 쏟아져서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뉴스는 이렇게 많은데 정작 볼만한 뉴스가 없어요. 홍수에 마실물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뉴스
뉴스는 홍수를 이루는데 시민들이 마시고 싶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기성 매체들이 못하는 그런 홍수에 마실 물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찾는 마실 물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역할이 컸죠.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제공해 오던, 민주 시민들에게 제공해 오던 그 마실 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 마실 물이 몸에 해로운 물이라고 민주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지금 대통령도 이재명이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김어준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60%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2배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눈치를 보고 그럽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이런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조중동에선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고 원로들 인터뷰하고 김어준 공격하고, 원래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보 진영의 메신저들이 보수나 이 수구 언론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실제로 그 공격이 효과가 있어서 그걸로 타격을 받고 물러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차진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와갖고 이렇게 영상을 잘 찍어갖고 이렇게 기사를 써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보인 경향이나 진보로 분류되는 경향이나 한겨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법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국민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을 데려와서 인터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속도를 조절하는 운동, 뭐 검찰 개혁하면, 사법 개혁은 한꺼번에 하면 국민 저항이 세지니까 한 가지씩 하라는 운동. 한겨레 신문에서 성한용 칼럼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까지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하나씩 해라. 경향신문은 상권 분립 훼손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 사람을 띄워주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기울어지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을 찾아가서 듣고 매불쇼로 듣는 거잖아요. 거기는 마실 물을 제공해 주거든요. 사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불신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실 물을 제공해 줍니다. 시민들은 어떤 물이 꾸정물인지 어떤 물이 마실 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민주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김어준을 찾아가서 물을 마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맨날 그러면 조선일보가 제공하는 차지나 헌법학자 이런 물만 마셔야 되겠습니까?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제발 시민들이 원하는 마실 물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공격에 같이 가세해서 공격할 게 아니라 왜 시민들이 경향하고 한겨레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고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이 사실을,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거나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나라인데 통일교 신자 11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갖고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고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범죄 앞에서는 침묵하고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지금 김어준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제가 보지 않는 거죠. 지금 보시면 특검이 국민의힘 전대를 앞두고 통일교의 집단 가입을 확인했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이게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제가 잘 찾기가 어려워요. 보도가. 한번 세계일보 한번 보십시오. 세계일보는 구속이 능사냐 이렇게 칼럼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짧게 썼네요. 이 정도면 뉴스가 제보다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세계일보 한번 보십시오. 통일교 총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 구속 후 진술 압박 관행 답습 유감. 법원 불구속 수사 원칙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야, 이렇게 썼습니다.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게 세계일보죠. 세계일보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학자 씨가 자기가 독생녀라고 주장하면서 알겠나?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통일교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될 그때부터 통일교가 윤석열과 유착이 돼 있었다면 세계일보가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비판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하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특정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이 이 종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갖가지 위법 편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이 수사로, 파면 이후에 수사로 드러나서 지금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영장이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구속하지 말라고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특히 신문 언론이 얼마나 지금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작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데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율의지에 따라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술 변화에 따라서 영향력이 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홍보에 맞지 않던 시사저널의 조사 결과를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 2위라고 뽑아준 김어준 씨에 대해서 강성 유튜버라고 공격을 하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 책임 프로듀서, 댓글에 보니까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이 CP가 뭔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프로듀서인데 CP는 Chief Producer입니다. 제작 책임자입니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를 만들고 책임 프로듀서로 1회부터 50회까지 제가 만들고 그다음에 KBS 선거방송 기획단장으로 옮겨서 정치합시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CP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토픽은 뉴스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질까라는 토픽에 대해서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 책임 프로듀서 할 때 이미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이것은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래도 칼럼에서 국힘당원 통일교인 11만 정상 통계인가 정교 유착인가 이런 정도의 칼럼은 실었네요. 조선일보는 뭐 사설이나 칼럼에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2020년 총선 때도 KBS 선거방송 기획단장을 하고 2022년 대선 때는 선거방송 기획단장을 하다가 중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을 80일 앞두고 선거 개표방송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선거방송 기획 제작 총괄 책임자로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리가 없는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좀 의아하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윤석열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홍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 당선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했을 때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근소하나마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27만 표 0.7%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해서 누가 이길 것 같냐 해서 이재명이 당선될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윤석열이 24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도 의아했어요. 이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했지만 왜 다른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의구심만 가진 채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11만 명이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 당연히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훨씬 유리하죠. 그때 홍준표가 2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그런데 11만 명이 가입을 해갖고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에게 표를 줬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궁금증이 풀립니다. 지금 신천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아직 드러난 게 없죠. 하지만 윤석열이 코로나 때 방역 지침을 어긴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을 저지른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 윤석열을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그다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여론조사를 조작해갖고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작을 해서. 그때는 그것도 몰랐죠, 제가. 그러니까 부정과 조직적 동원으로 이런 불법으로 점철이 돼 있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본인의 쿠데타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고 자기 대통령 되는데 종교 집단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이용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온갖 나쁜 짓과 불법과 위법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국민의 편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작 비판해야 될 행위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차이 독인 객인입니다만 조중동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사주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만났었잖아요. 다들. 왜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신문들이 한 행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하니까. 지금 밝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은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미 내란 프레임이 약발이 끝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의 기사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내란이 왜 프레임입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때 전부 음모론이라고 공격했거든요.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일부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만 음모론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조이대와 관련돼서 조이대가 너무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4인 회동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조이대는 탄핵돼야 되고 스스로 사퇴를 화면이 꺼졌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 사안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4인 회동의 회동설의 그 진실성, 음모론으로 지금 이 사안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왜 사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냐. 왜 조이대가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밤에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이대가 입장 한마디도 안 냈잖아요. 대법원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규탄했어야 되는데 전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법관 중에 한 명인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합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근데 노상원이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잡아서 묶어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려고 그래서 선거 조작 을 했다라고 거짓 실토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조이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법원의 독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조이대가 서부법원에 박살을 냈는데도 조이대는 입도 뻥끗 안 했고 서부법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위원은 윤석열을 이상한 계산법을 풀어줬고 조이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당시 후보직을 박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조이대가 사퇴해야 되고 조이대가 탄핵돼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같이 엮어서 이야기한 걸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조이대가 설사 거짓이라 해도 조이대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어.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칼럼에서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삼통을 하는 게 참 웃긴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칼럼을 실었는데, 다 윤석열하고 다 서울법대 동문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져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은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이대가 뭘 또 잘했다고 또 한마디를 했네요. 법치 이렇게 써있는 연단에 올라서 사법독립 작심 발언, 세종은 왕권 강화에 법 안 썼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세종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또 조이대가 이런 말하면 조이대가 무슨 사법독립의 아이콘인 것처럼 이렇게 또 조중동에서는 대서특필을 해줍니다. 이 싸움이 오래 갈 것 같네요. 조이대가 이렇게 나오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조이대 지키기에 나선 이상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스모킹 건이 한 방이 나와야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중앙일보 사설에도 통일교 사태에 대해서는 사설이 없습니다. 지금 왜 신문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물, 건강한 물, 마실 물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오염된 물만 제공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구독자가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자, 국민들이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뉴스를 만들려고 돈을 주는 사람도 국민이 아니고, 거기 있는 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국민이 아니라 사주와 광고주밖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작 필요한 건강한 물, 마실 물은 이들이 제공하지 않고 오염된 물, 나쁜 물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